이제는 아예 상법을 개정해서 소각 목적의 자사주 취득 자체를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도 차익 없이 매각하는 이익 소각을 했던 건데 이게 작년부터 막힌 거예요. 다시 말해 징역 후에 1년을 기다려야 자사주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배당소득세 50%를 내야 한다는 거죠. 이 법의 허점을 뚫고 나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상법 개정 안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은 대표님이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 재무제표 한 구석에 자사주 몇십억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과거에 가업승계를 준비하거나 혹은 이익 잉여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취득하신 주식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을 모르고 계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수억 또는 수십억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야 할 세금이 무려 50%나 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도 1년 6개월 내에 전부 소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돈 들여 산 주식인데 설마?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설마가 대표님의 경영권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역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그동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 바로 차등 배당이었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식을 한 주만 주고 배당을 완전히 몰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증여세 없이 자산을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게 바로 이익 소각이었어요.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활용해서 주식을 증여한 뒤에 회사가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없애버리는 방식이죠. 취득가와 양도세가 같으니까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5천만 원씩 증여세만 조금 내면서 최대 11억까지 저율로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국세청이 이걸 가만히 놔둘 리 없었겠죠. 이걸 막으려고 법정 싸움까지 갔지만 결국 대법원은 우리 대표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청은 사실 질 거 알면서도 했던 거예요.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세청은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증여 후에는 1년이 지나야 자사주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고, 이제는 아예 상법을 개정해서 소각 목적의 자사주 취득 자체를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왜 무서운지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를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주식을 사서 없애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활용했던 이익 소각은 바로 소각 목적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뭘까요? 앞으로 소각 목적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세금 차이 때문이죠. 보유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하면 양도세 22%만 내면 되지만 이게 소각 목적이면 배당 소득으로 의제돼서 50%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또한 추가가 되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 30%에 가까운 세수 차이를 당연히 포기하고 싶지 않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9천만 원 이익을 봤다고 칩시다. 보유 목적이면 22% 세금만 내고 건강보험료가 없어요. 소각 목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50% 세금이 나가고 건강보험료 또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취득가를 올린 후에 양도 차익 없이 매각하는 이익 소각을 했던 건데 이게 작년부터 막힌 거예요. 다시 말해 증여 후에 1년을 기다려야 자사주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도 1년 6개월 이내에 전부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할 상황까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 20억을 보유 중이라면 이미 과거에 양도세 22%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소각 과정에서 추가로 30%, 즉 6억 원의 세금을 더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배당소득세 50%를 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급과세지만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들은 손 놓고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법의 허점을 뚫고 나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나 스톡 그랜트 같은 직원 복지 목적의 보유는 인정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만들고 법인 등기부에 주식 매수 청구권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 발행 주식의 10%까지만 가능해요. 정말 목적이 있는 것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주의 다변화와 법인 주주의 활용입니다. 개인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최고 49.5%에 건강보험료까지 더해져서 실효세율이 57.5%까지 치솟죠. 하지만 주주를 법인 구조로 설계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당 수익의 비과세 혜택은 법인 주주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를 하면 배당금의
8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입금 불산입, 다시 말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10억을 배당받아도 실제 세금은 몇 천만 원 수준, 실효세율 4%대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보험 폭탄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유입된 자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매년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보유한 자사주를 단순히 소각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적 구조를 통해서 법인 외부로 안전하게 이전시키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목록들이 있는데, 일단 법이 바뀌기 전이 가장 큰 기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기 전 이 1, 2년 동안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표님의 20년 골든탑이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자사주 취득 목적이 정관과 이사의 회의록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강제 소각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세금 부담 없이 자사주를 정리할 대안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주주 중심의 배당 구조를 법인 주주 중심의 저세율 구조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익 소각은 이제 어려워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아야겠죠. 자본금 4천만 원짜리 작은 법인 구조 하나가 수십억짜리 자사주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설계.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핵심 실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파급력을 모르고 계셨던 대표님들이라면 지금 아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건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는 뜻이에요. 대표님이 자녀에게 1인당 최대 20억을 증여세 없이 빌려줄 수 있는 방법과 합산 실효세율이 57.5%인데 80% 이상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아마 이런 합법적인 절세 방법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자사주를 세금 한 푼 없이 혹은 최소한의 세금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승계 구조까지 완성하는 정교한 전략, 이건 단순히 장부상의 기술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관통하는 경영의 핵심 절세입니다. 대표님께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자사주가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난다, 또는 주주 구성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대표님의 경영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표님들을 지키는 더 날카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